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이다의 다올 미모비테크입니다. 네, 오늘은 화려한 뷰티 업계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배우면 너도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 라는 광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진입해 폐업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문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폐업률은 집계가 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실제 폐업률은 좀 상당히 높다. 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 타 아카데미에서 두피문신 수강 후 창업까지 했다가 이제 폐업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다짐하고 방문 주신 재수강생분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자, 인터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올 스칼프에서 두피문신 재수강 중인 재수강생입니다. 전 1년 전쯤 다른 곳에서 3개월 정도 수강을 듣고 샵인샵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 한 명의 모델로 동기들이랑 같이 완성해서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만 보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따로 연락을 하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아직까지 마지막 연락은 일이 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카데미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올 스칼프 수강 홍보물을 봤어요. 실습 모델도 1대1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필수 실습 인원이라고 해서 부위별로 한 명씩 다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습은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전에는 실습이 충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졸업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기별로 졸업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해주셨고, 그리고 피드백도 즉각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았고, 제 바로 지인은 아니지만 건너 아는 원장님이 여기서 들었는데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세미나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꼼꼼하게 수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원장님 믿고 수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열심히 배워서 그전과는 다른 결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 영상을 같이 보고 오셨는데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꽤 같아요. 있을 거예요. 이 뷰티업이 폐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력 부족입니다. 시술자 본인이 시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면 당연히 손님을 응대할 때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시술력 부족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홍보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 브랜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브랜드를 정확히 알릴 수 없다면 당연히 손님들은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카데미는 더 이상 교육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수강생이 졸업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폐업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멘토의 부재입니다. 샵을 운영하면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없다 보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마음의 병도 얻게 될 뿐더러 샵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창업 컨설팅 그리고 브랜딩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창업을 준비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겪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된 브랜딩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창업의 실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러 가지 폐업 이유들에 대해서 선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반면에 지금 다올 스칼프 출신은 현재 두피문신 업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창업 현황 지표를 보시면 창업에 성공해서 폐업이 아닌 지금 각 지역에서 안정기에 접어든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다올 스칼프 출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폐업이 아닌 안정적인 샵 운영이 가능한지 대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이론 실습 과정은 당연히 어느 아카데미든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부터가 제대로 된 차이점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다울스칼프 출신 원장님들은 어떤 관리를 받으셨기에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샵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순히 시술을 배우는 걸 떠나서 창업 준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일단 이론과 실습 과정이 지나고 나면 자율 실습을 진행하면서 창업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 브랜드를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랑 같이 꾸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보면은 브랜드 명칭 정하는 거, 로고 정하기, 슬로건 정하기,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나를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수강생들이 나가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네,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인데요. 창업 준비를 같이 하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시술 단가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로 시술 금액을 형성해야 하는지, 또는 세금 관련, 집기, 인테리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업 준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앞선 실패 사례 중에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걸로 저도 건너서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창업 후에도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계속 해주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졸업 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아무리 저랑 같이 많은 실습을 한다고 한들 모든 사람의 두피 타입을 저랑 다 실습을 하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이제 새로운 두피 타입을 만났거나 새로운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생이랑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내일 11시에 손님 예약이 있어 라고 전날에 미리 말씀만 주신다면 저도 그거를 알고 있으니 이제 그때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하신 분들은 사실 미팅 날짜를 잡고 방문도 많이 주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사실 그 문제 외에도 더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얻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이 지난 수강생, 뭐 2년 지난 수강생, 하물며 3년이 지난 수강생 분들 역시도 계속해서 저와 연락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타 아카데미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 졸업생들 사후 그쵸? 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 원장님들께서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스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새로운 테크닉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원데이 문의를 하게 되면 최소 5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150만 원까지 금액을 지불해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수강생들은 이제 더 이상 수강료 지출이 없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된 케어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이제 분기별로 마케팅이라든지 스킬업 또는 뭐 심화 교육 과정, 데모 시연 이런 여러 가지들의 주제로 수강생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다울스칼프 원장님과 사제지간에 연이 맺게 돼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원장님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제 다양한 두피 타입이 있어서 초반에는 어렵다.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막막할 때 우리 원장님한테 한 달이면 달려도와 받고 전화도 많이 귀찮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헤쳐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강 선택할 때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강할 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 10가지의 항목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10가지 항목을 다 기준에 맞는 아카데미를 찾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항목 중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추려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카데미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카데미 선택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타임 수강 인원은 최대 2명에서 3명까지 교육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수업 중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급하게 진도만 나간다면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실습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여야 수강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 모델은 1:1 매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습 처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실습 모델과 수강생이 1:1 매칭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실습 모델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카데미와 수강생이 함께 모델을 구인한다면 실습 모델을 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해진 실습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실습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대표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빠르게 실습을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 후 자율 실습 배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수 후 바로 창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 공간이 없다면 손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고 포트폴리오 제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곱 번째, 교육 이수 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수강 실패 요인으로 뽑히는 제일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졸업 후 피드백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협회 가입, 디플로마 또는 국내외 대외 활동, 스펙 관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고객들은 시술 받고자 하는 원장의 이력 역시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들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홉 번째, 졸업생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졸업 후에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레 스킬업이 될 뿐더러 성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규 수강료 외에 추가로 수강료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일부 아카데미에서는 사진 편집 기술을 배우려면 수강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 자율 실습 배드를 사용하려면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등 여러 이유로 추가 수강료 납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항목들을 수강 상담 시 확인하신다면 성공적인 수강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뷰티샵 창업만을 목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기까지 서포트해줄 수 있는 올바른 아카데미를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이다의 다울스칼프 최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